다음 발표를 맡은 김용석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천안에 있습니다. 여기 교수직으로 지금 일하고 있고, 지금 제가 학회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전공은 영어교육학입니다. 영어교육학이고, 지금 제목으로 인간 욕망을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내면 탐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영어 교육인데 인간 내면을 탐구하는 발표를 할까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전공은 영어 교육학인데 그 안에 보면 인간의 심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논문을 쓰는 것도 인간 심리에 관련돼서 언어와 심리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논문을 쓰다 보니까 쓰죠. 예를 들어서 불안, 인간의 불안과 언어 학습 또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정서적인 것 또는 인간의 동기 또는 인간의 자아의 모습 이런 것들과 언어 학습 이런 것들과 영어죠. 영어 학습과 관련돼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고 어떠한 문제들이 있으면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학술적으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이제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저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논문을 써도 실제로 그건 학술적인 논문이고 저에게 유익한 것이고 저에게 재미있는 것이지 실제로 학생들의 불안과 학생들의 동기와 학생들의 심리를 연구해도 학생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체 공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지? 그야말로 소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전혀 실용적이지 않은 공부를 위한 공부 이런 것. 그래서 저에게는 의미 있었지만 세상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제 승진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그리고 학생들은 제 학교가 학생들 공부 많이 시키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자인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밤새도록 실습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수업에 오면 50명이 다 조는 거예요. 이거 내가 동기를 연구하면서 학생들에게는 전혀 동기를 주지 못하는 선생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부터 고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내면 탐구를 실제로 학술적으로는 하면서 전혀 내 스스로 내면을 볼 줄 모르는 이런 이중적인 이런 불일치하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실용적으로 좀 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우리 청중들에게 선생님에게 초능력이 있다면 어떤 초능력을 갖고 싶습니까? 우선 우리 사교는 이사장님에게 초능력을 슈퍼맨이 되십시오 하면 어떤 슈퍼맨이 되시고 싶으십니까? 집사람이 뭔 생각을 했나 알고 싶어요. 좋습니다. 정말 오늘 역시 이러니까 우리 사교는 이사장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제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Marsd Institute for Public Opinion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 2018년도 조사 그 전에도 했었는데 제가 다시 조사해 보니까 이 발표를 위해서 조사해 보니까 2018년도가 가장 최근 것이더라고요. 1033명의 미국 성인을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슈퍼맨이라면 어떤 초능력을 갖고 싶습니까?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번역을 요청을 하지 않을 거고요. 제가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다시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1033명이 답한 것 중에서 약 28% 정도가 시간 여행. 난
슈퍼맨이면 시간 여행을 좀 하고 싶다. 되돌리고 싶다는 거죠. 과거를 돌리고 싶다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마음을 우리 이사장님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싶다. 상당히 참 그런 의미 있는 이게 거의 거의 약 20% 정도 이렇게 전체 1033명 중에서 그렇게 여론이 그렇고요. 우리 집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투명 인간이 되고 싶은 뭔가 훔치고 싶다라고요. 좀 가난하게 살면 좀 그런 마음이 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미안했었습니다. 참. 하여튼 마음을 읽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것이 슈퍼맨의 조건에 해당될 만큼 힘든 세상에 살고 있다. 조금 더 살펴보면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좀 높아집니다. 마음의 키가. 그러다가 60세 이상이면 가장 높습니다. 시간 여행, 마음일까, 하늘 날기, 공간이든 투명인가 이것 중에서 26%는 차지합니다.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습니다. 23%죠. 그래서 이게 여성이면서 60세 이상이면은 상대방 마음을 좀 알고 싶다라는 미국 데이터입니다. 우리나라 데이터가 없으니까 미국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우리나라도 좀 이런 데이터가 아마 어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어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하셔야지. 네? 교수님이 우리나라 걸 만드셔야지. 스님께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아니 모든 게 아니 교수님이 솔직하시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대학에서 만든 거거든요. 대학에서 여론조사 이렇게 해서 대학이 하고 정부가 투자하고 뭐 이런 식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잘 안 돼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정치가 개입되면 이제 아주 우리 선생님들 교수님들을 다 박살을 내고 저런 정치를 다 끌어내리 다 사실 정치 지금 정치하는 새끼들 다 좀 조용합시다. 좀 들읍시다. 그 다음에 보면 부부란 뭐 각자 정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집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안 물어본 것보다 우리 집 사람이 이야기 도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적나라해서 조금 안 좋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도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집 사람의 한 이야기입니다. 혼자면 외롭고 만나면 빡치는 사이. 며칠 전에 단체 우리 외박할 일이 있어서 외박하고 들어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건 우스갯소리로 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너무 재밌습니다. 이 와이프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 이런 빡치는 사이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저는 생각이 그래서 아까도 학생들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훌륭한 교사는 학생들을 울려야 됩니다. 혹시 우리 교사나 교수님들이 계시면 당신은 학생을 울려본 적이 있습니까? 감동을 줘서. 부부는 밤에 느닷없이 이야기를 하다가 상대방의 감동을 받아서 대화로 공감을 통해서 마음을 서로 통하고 울 수 있어야 그 상대방 배우자는 좋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항상 반성합니다. 이게 정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원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어로 프로스라는 단어하고 눈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것이 어원이 시작이 되고요. 퍼스나 라틴어의 퍼스나는 이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가면. 그래서 제 해석을 해보면 가면 뭔가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가면을 쓰고 있고 또 그건 어딘가를 향해서 자연을 향하든 어딘가를 향해서 상대방을 향하든 아니면 자기 내면을 향하든 이를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들 이걸 person이라고 그냥 해석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보는 눈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 인간은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프루스트 이분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진정한 발견의 방향이자 유일하게 영원한 젊음의 셈은 낯선 땅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눈을 가지는 것, 다른 이의 눈으로 우주를 바라보는 것이리라.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뭐 여행하고 다른 땅을 차지하고 다른 땅을 여행하는 그런 게 여행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다른 눈을 가지는 것, 다른 시각을 가지는 것.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서 지구를 정복했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서 정복했다. 이런 마음을 이해하는 거 이거 강조하고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더 보면요. 우리 인간은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현대 우리 인간은 마음을 읽는 능력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이 능력을 사용하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마음을 읽은 추론이 틀릴 수 있음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인간은 마음이라는 신으로부터 받은 탁월한 능력이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추론하고 심지어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상대방을 괴롭히기까지 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틀릴 수 있다는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시간이 부족해.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네. 이게 뭡니까? 신경세포 아니야? 맞습니다. 신경세포. 어디 신경세포겠습니까? 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뇌가에 조금 관심이 많아갖고요. 뇌가 조금 어느 게 뇌인 것 같습니까? 오른쪽 이게 왼쪽 이게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쪽입니다. 아닙니까? 자, 이거는 이게 인간 뇌의 촬영 사진입니다. 이게 우주입니다. 우주. 실제로 과학자들이 이렇게 실제 적용 논문에 발표한 겁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났었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뇌 조직이고 이게 우주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대우주라고 하고 인간의 내면을 소우주라고 현자들이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뇌 조직의 이 모습과 우주의 모습이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질량도 너무 닮았고요. 비율도 너무 닮았고 실제 이렇게 우리 조직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도 신경이 망들을 연결시켜 놓은 건데 이게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우주입니다. 이게 소뇌고요. 소뇌 가운데 있는 것이 소뇌고 이 중간 이 끝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것이 대뇌입니다. 대뇌. 대뇌 이렇게 인간의 모습과 우주의 모습이 닮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 생략하고 인간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우주 여행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약간 우리 학생들에게 뻥을 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만큼 힘들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한 학기 지금 스님들에게는 한 3, 40분 말씀을 드리지만 한 학기 강좌입니다. 이게 한 학기 강좌인데 축약에 살려니까 저희도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학생들에게 첫 시간에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각 과목마다 저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수업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도 나는 여러분들의 자율권을 주고 웬만하면 타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 지켜다오 라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맞추면 상금을 준비를 안 했네. 맞추면 네. 자유롭게 생각. 그건 말하니까요. 자유롭게 생각하기를 요구합니다. 그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자유롭게 하라. 그러나 이거 하나만은 지켜라. 왜냐하면 저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고 그걸 하기 때문에 액티비티를 하기 때문에 접촉이 많고 그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저는 떠들지 마라. 예. 학생들 막 이야기합니다. 뭐 출석
넣지 말기 뭐 이런 거 이야기하지만 다 틀리죠. 저는 학생들에게 평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친구를 평가하지 말고 선생님을 평가하지 말고 그 누구도 평가하지 마라. 그게 한 학기의 기준이고 그걸 연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학기 끝이 되면 여러분들이 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니 어쨌든 기준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봐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명을 하죠. 그래서 상대방 평가하지 않기. 근데 그게 현대 교과 과정에 있어서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선생님 어떻게 평가 안 하고 뭐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하죠. 어쨌든 기준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친구들을 있는 그대로 봐주고 그 평가하지 않는 훈련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그게 기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건 뭐 앞에 이야기했던 거고요. 제 분야에 보면은 메타코그니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렇죠? 저는 아까 학술 이야기를 했지만 메타코그니션이 뭔지 제가 공부를 하면서도 이게 뭔지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면서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고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이게 발전해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빨리 알았으면 좀 더 좋은 대학에 갔었을 텐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메타코그니션이 뭐 쉽게 말해서 뭐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생각에 대한 생각, 뭐 인지 과정에 대하여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관찰, 발견, 통계하는 정신작용. 이건 말로는 이렇게 학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게 뭔가?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내면 탐구를 하는 것, 메타코그니션이 한 학기의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잘 만들었네요. 제가 밤을 새면서 만드는데 이게 뭡니까? 뇌입니다. 뇌. 생각입니다. 생각. 이렇게 생각. 이 생각을 하는데 메타코그니션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이 생각을 보고 있는. 그래서 이것을 한 학기 내에 할 수 있도록 내면을 탐구하는 것이 제 한 학기의 과정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은 심리학자들은 빙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빙산. 그래서 우리 인간은 대부분 이것만 보고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요 빙산 아시겠지만 우리 이사장님 제일 잘 아시겠습니다. 아까 남극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묘하게 연결되네요. 북극이라고 하셨습니까? 북극의 그 밑에도 이사장님 이 빙산 요 밑에가 한 몇 배 정도 됩니까? 7배. 7배. 전문가가 계시니까 아주 편합니다. 7배의 더 큰 것들이 밑에 있는데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사람 마음. 그래서 근데 이 빙산 조각만 보고 빙산의 일각만 보고 배가 운행하면 배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빙산의 일각만 보고 서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야기하면서 충돌만 일어나면서 갈등만 일어나면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수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제도 이야기를 하고요. 모든 인간들에게 아까 전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평가하지 마라. 그 무엇을 하든 상대방 인정해줘라. 일단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 다음 상대방이 쉽게 깨닫지 못하겠지만 내적 영적 에너지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줘라. 모든 사람은 그 세상에 그 누구든 서울역에 가면 홈리스들도 영적 존재다. 그 내면에 에너지들이 있고 그것을 인정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무엇이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또 가르쳐주고 또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상대방의 말을 명료화시켜가지고 공감해라. 그냥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그냥 대충 듣지 말고 항상 공감해라.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이 뭐 그냥 짧은 이야기 한 학기 이야기를 그냥 짧게 안 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어떻게 공감하라고 연습을 시킵니다. 직접 어떻게 공감할 때예요. 알았죠? 그럼 학생들 말똥말똥하게 쳐다봅니다. 알았죠? 네, 이렇게 연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추임새, 아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연습을 시킵니다. 학생들이 그걸 하지는 못하거든요. 한번 연습해 보시랍니까? 네. 우리 자문위원장님 연습해 보시랍니까? 네. 그렇게 공감과 명료화시키는 것을 연습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감정을 표현하는 동일한 이야기죠. 우리 지혜의 상자에는 우리 지혜의 상자라는 우리 인간들은 마음속에 다 지혜의 상자들이 있다. 그걸 다 죽이고 있거나 아니면 그 지혜의 상자를 펼치지 못하고 있는 인간들이 대부분이다. 그 지혜의 상자가 뭐냐? 이런 거죠. 모든 인간들은 자존감이라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희망이라는 것도 있고 또 자기 수용, 자기 존재 인정이죠. 능력, 책임, 선택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지혜로서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 아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고 그러면 어떻게 이제 배울 것이냐가 한 학기 숙제죠. 한 학기 숙제죠. 이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게 뭐겠습니까? 인간의 감정입니다. 웃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학자들이 언어를 460몇 개로 분류할 수 있다, 감정을 분류할 수 있다라고도 하는데 뭐 대략 희노애락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감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언론이나 학교나 여러 기구에서 이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 인간들은 이 감정에 대해서 누가 훈련시켜 주지도 않고 이 감정을 수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대로 훈련시켜 주지도 않고 제대로 교육도 시켜주지 않고 심지어 언급하지도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외국은 실제로 가르칩니다. 이것을 실제로 어릴 때부터 교과 과정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말하기, 쓰기 등등등등을 통해서 가르치는데 우리나라는 말하기, 쓰기는 커뮤니케이션 과정도 부족하지만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훈련들이 안 돼 있는 교과 과정들입니다. 왜냐? 그냥 지식만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이 성인이 된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이 감정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제 오늘의 핵심인데 이거 한 학기 내에 가르치죠. 이것도 역시 감정에 대해서 익숙해지도록 가르치고 또 우리 학생들이 생각할 것 같은데 실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도 않고 어떤 사건을 만나면 그 감정이 얽혀있는 감정이나 생각들에 대해서 전혀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때렸어요. 갑자기 때렸어요. 이건 사건입니다. 이건 사건이에요. 제가 감히 어떻게 사건 이사장을 때리겠습니까? 제가 때렸어요. 사건이에요. 여기에는 우리 이사장님은 분명 어떤 감정이 얽혀있고 분명 어떤 생각을 동시에 했었을 겁니다. 모든 사건, 이 세상의 모든 사건은 모든 감정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생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사람은 이걸 동시에 분석해낼 수 있도록 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감정이 들어와서 감정으로 휘둘리게 되고
아무 생각이 없게 되고 심지어 멍하게 돼버리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감정은 싹 빼버립니다. 그리고 생각만 합니다. 생각만 하고 감정은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것들을 분리시키는 작업들을 한 학기 동안 계속 합니다. 한 학기 동안 계속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학생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매일 일기를 쓰게 합니다. 제가 만든 일기 노트가 있거든요. 이것들을 항상 숙제로 줬기 때문에 영어 강좌 과목은 영어로 쓰게 하고 일반 교양 과목은 한글로 쓰게 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한 학기가 딱 지나면 선생님이 발표를 하게 하거든요. 뭐가 도움이 됐느냐. 한 학기가 지나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동을 먹기도 하고 성장한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변화받은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하게 되는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훈련한다라고 이야기밖에 못 전해드리겠고 그걸 뭐 할 수 있는 실습할 수 있는 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의 구조를 이야기를 했고요. 이 앞에 감정과 생각과 사건들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생각의 구조는 소위 말하는 조금 더 유식한 표현으로 인지라고 그러죠. 생각을 인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인지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감정과 생각과 이런 사건과 이런 것들로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도록 학생들에게 한 학기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면서 훈련하고 대화로 하는 거죠. 대화로 훈련하면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주제 하나가 인간의 내면을 여행하게끔 하면서 그 감정과 생각과 사건들이 연결되어 있는 인간 내면 그 밑에는 뭐가 있는지 제가 물어봅니다. 학생들 뭡니까? 하고 막 이렇게 하죠. 궁금하게 한 뒤에 제가 이야기를 하죠. 기대입니다. 기대. 감정은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시간 동안 설명을 하고 기대는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도 설명을 하는데 기대는 중요해서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대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기대라는 것은 없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특징이 시간 여행도 할 수 있고 우주를 뛰어넘을 수도 있고 이 기대라는 것은 무한하다. 뭐 어디를 가든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런 기대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기대는 좋은 걸까요? 기대가 나쁜 걸까요?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학생은 좋습니다. 어떤 학생은 나쁩니다. 어떤 학생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기대가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이 기대 때문에 망가지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학생들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떤 학생들은 너무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하고 따로 연구실로 부르든지 아니면 수업 시간에 바로 해버립니다. 바로 이야기하면은 이 학생 이야기 안 해도 될 것까지 막 하게 되거든요. 주로 기대는 부모의 기대 때문에 우리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서울대 못 가서 오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혹은 서울에 주요 대학들에 못 가서 오는 학생들이 조금만 하면 갈 수 있었는데 이런 학생들 때문에 오니까 억울한 거예요. 부모는 자식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름도 잘 못 들어보고 학교에 가서 이런 제 학교가 취업은 1등인데 아무래도 네임밸류에서는 떨어지니까 부모의 기대는 이만큼인데 애는 그게 못 따라주니까 여러 가지 힘겨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치 때문에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 누군가가 공감해주면 그 학생은 살아나거든요. 살아나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대에 대해 속성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자료를 가지고 오는데 피그말리온 시나 피그말리온에 대한 그림이지 않습니까? 조각가
이 여자가 조각 여자가 그냥 자기 애인이 되기를 바라는 그 기대 그런 기대 실제로 근데 신화에는 자기 애인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은 아니죠. 그런 기대는 가지면 안 되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너가 어떤 기대를 가져도 괜찮은데 이것만을 가지지 마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뭘까요? 하나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바로 답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두 번째는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그 다음에 이 열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열망은 인간이 신이 우리에게 부어준 가장 기본적인 열망입니다. 이게 마슬로우 심리학자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마슬로우 심리학자가 정리해 놓은 건데, 생리적 욕구는 기본이다. 그 다음 안전하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다.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리고 내 자아를 실현시키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욕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한마디로 말을 합니다. 사랑이란 뭐냐? 사랑이라는 것은 이것을 해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상대방을 안전하게 해주고,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상대방에 대해서 매일 좀 더 나은 사람 되기를 서로 협조해주고, 또 남 이해받고, 또 서로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즉 쉽게 말해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게 열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하는 것이 이 자아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막 놀고 싶은데 현실은 이렇게 소파에서 시간만 낭비하고 있죠. 이러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 모습들을 자기 스스로 볼 수 있게끔 해줍니다. 볼 수 있게끔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자기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상대방의 모습들을 하나씩 보면서 그만큼 성장하게 되겠죠. 우리 성장하면서 자기의 계획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네가 원하는 것들을 이뤄낼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고 계획을 쓰고 그러면서 발표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씩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 저 팩트를 모를 때 우리 인간의 의식은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읽어내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적용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자주 팩트를 자신의 이야기로 그럴듯하게 만들어낸다. 감정, 생각, 기대, 열망, 자아, 이 모든 구성 과정을 우리 보통 사람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오류에 빠진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거나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드린 말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마치도록 하면서요. 너무 힘드실 테니까 우리 제가 오늘 제가 수업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냥 흐름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으로 내면을 바라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렇지만 저 선생은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이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지 좀 더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훈련하는 과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회가 있으면